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하나금융지주 주가 부양이 절실합니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21년까지입니다. 이번 임기를 마치면 만 70세가 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김 회장은 남은 1년 반 동안 주가를 부양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 합니다.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경쟁사인 KB금융이나 신한금융 등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주가 순자산 비율은 경쟁사인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보다 낮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미만이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 가치에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김 회장이 회장에 오른 2012년 3월 23일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44,000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 현재는 그 이하입니다. 주가가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친 데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김정태 회장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에서 하루빨리 성과를 내야 합니다. 국내 금융지주들은 일제히 글로벌 사업과 인수합병을 통한 비은행 강화로 성장 정체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인도네시아와 대만 등에서 디지털 사업에 사활을 걸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메신저 플랫폼인 라인과 협력해 인터넷은행 라인뱅크를 설립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아 정보통신 기술의 의존도가 큰 데다 인구가 많아 인터넷 은행 사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에서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대만을 포함해 홍콩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영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금융그룹의 결제 시스템이 통용되도록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앞으로 인수합병에서도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매물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롯데카드 인수에 실패한 만큼 이를 만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현재 증자 없이 1조 원 정도의 실탄을 준비해두고 있는 만큼 적절한 매물이 있다면 언제든지 인수합병에 뛰어들 여력이 있습니다. 김정태 회장은 뚝심 경영인으로 유명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승부수를 던지는 결단력으로 통합하나은행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외환은행 노조와 밤샘 토론을 벌인 뒤 조기 통합을 이룬 일은 김 회장의 뚝심 경영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시 김 회장은 홀로 외환은행 노조 간부 3명과 만나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왜 지금 통합을 해야 하는지, 하나금융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며 설득했다고 합니다. 조기 합병을 하더라도 구조조정은 절대 안 한다. 인간 김정태를 믿어달라면서도 외환은행 이름을 통합은행명에 넣고 통합 뒤에도 기존 외환은행 노조의 협상권을 유지한다는 것까지는 약속하지만 추가적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환은행과 성공적 통합은 그대로 하나금융지주의 눈부신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하나금융지주는 순이익 2조 2,402억 원을 내며 2005년 지주사 설립 이래 최대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주가 역시 2만 원대에서 5만 원대 초반까지 오르며 눈부신 성장세를 보입니다. 김 회장의 뚝심 경영 기조는 디지털 사업에서도 발휘됩니다. 2015년 김 회장은 글로벌 결제 시장을 하나금융지주가 장악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금융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고 포인트를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꿈을 키웁니다. 초기에는 허황된 꿈이란 얘기도 있었지만 2019년 4월 대만에서 하나금융의 결제 시스템인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가 첫 발을 딛는 등 순항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을 세워두고 있죠.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2018년 10월 디지털 비전 선포식을 열고 하나금융지주를 데이터 기반의 정보회사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1,800명 수준의 정보통신 인력을 3,500명까지 늘리고 직원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크게 2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직후 통합하나은행의 기틀을 닦은 게 1막, 그 뒤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은 게 2막입니다. 김 회장이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게 되면서 이 영향으로 주가가 반전해 2018년 4월 42,000원까지 빠집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그룹이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를 운영하는 방식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김 회장의 재연임을 반대해왔습니다. 여기에 2018년 2월 김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2018년 5월 연임을 강행하며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고위 임원 등 추천자 명단이 담긴 이른바 VIP 리스트에 회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이 김 회장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김 회장의 협의가 입증되지 않으면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상승 반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은 주가를 부양하고자 6월 20일 하나금융지주 주식 3,400주를 사들여 보유 주식수를 56,000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김정태 회장은 대인관계 능력이 특출납니다. 친화력이 뛰어나고 세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은행 본부장 시절부터 지방 영업점을 포함해 1000명 이상의 직원 이름을 기억하고 집안 대소사를 직접 챙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영문 이름을 따서 JT 교주라고 불릴 만큼 따르는 직원이 많기로 유명하고 친형과 같은 따뜻한 포용력을 가졌다며 그의 리더십을 큰형님 리더십이라고도 합니다. 8년째 회장을 맡고 있는 지금도 특유의 친화력으로 직원들과 친밀감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대투증권 사장이었을 당시 사내 체육대회에서 임원들부터 망가져라 라고 주문하며 각설이 분장을 하거나 하나금융지주 원래 간담회에서는 가수 싸이의 말춤을 춘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런 유머 코드를 담은 소통은 즐겁고 신나게 일하자는 그의 펀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김 회장은 어린 시절 부유한 집안 환경에서 자랐지만 고등학교 무렵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대학 시절까지 하루 한 끼를 먹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세상과 사람에 대한 회의도 컸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김 회장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고 마음을 열고 즐겁게 일하자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또 1981년 서울은행 내자동 지점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크고 두꺼운 손 때문에 주판알을 튕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전산부에서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산부로 자리를 옮기며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산부에서 일하는 기간에 정보통신 기술과 코딩을 배우게 됐는데 최근 김 회장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회사는 모두 당시 경험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